그 요것도 이제 상담 포인트인데 뭐 다른 매물들 꼭 보여주는 거 이게 그냥 연결해서 보여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뭐 아파트 25평 매매 8.7억인데 지금 25평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롯해 우리 초보 공인중개사들은 이게 동일 평수 동일 가격대만 막 계획을 잡아요. 근데 유연한 사고와 좁은 지역 넓은 지역으로 누가 좋아한데 해놨는데 이거는 저는 놓쳤었는데 예를 들면 25평이 지금 8억 7천 8억 5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1층 33평이 예를 들면 뭐 더 싸게 9억 3천에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1층이 그냥 1층도 아니야. 주인이 올수리 해가지고 완전히 뭐 집은 너무 좋은 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살 때 투자는 전세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럴 때 고민하겠죠. 헌집을 25평을 살까? 33평. 근데 33평에 사면 왜 좋겠습니까? 25평은 거래 순환은 빨라요. 가격대가 적당하기 때문에. 갈아타는 사람이 많아서. 부동산 입장은 25평이 거래도 편하고 굉장히 탄력이 있기 때문에 중개가 많아서 좋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집을 선호하는 건 아직까지는 33평대입니다.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이게 뭐가 맞기만 하면 사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33평 선호하고 가격 상승폭이 더 높겠죠. 가격이 더 비싸니까. 25평은 아무래도 상승을 하지만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안 나, 뒤에 나오나? 그래서 저도 이제 1층으로 유도를 했는데 저보다 한 발 앞서서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25평 더하기 1층 그 집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줘서 가격까지 다 협의해 놨는데 정보만 갖고 가고 벌써 미리 봤더라고. 그 집을 다른 부동산 가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팔아주지도 못하고 임차도 못했는데 저는 2년이 안 되면 빨리 잊어버립니다. 네. 한 하루 정도는 마음이 아프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매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고 내가 못하면 옆에 계신 소속 공인중개사나 옆에 계신 대표 공인중개사가 또 힘을 합쳐서 그런 걸 해주거든요. 혼자 하려고 할 때는 혼자서 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세를 반전세 월세로 전환하고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입주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거 다 맞는데 날짜 안 맞으면 매매 같은 경우는 보관 이사까지 하셔요. 근데 임대차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 본가로 들어간다. 이것도 굉장히 좋죠. 본가로 들어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뭐 주인이 입주한다든가 신축 합병 이런 것들 잘 알고 항상 포인트를 항상 갖고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예전에 보면 분양권이나 입주권 갖고 계신 분들은 주택 수혜는 들어가지만 전세 대출에서는 이게 주택 수혜 빠져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입주권 갖고 있어요. 자기는 입주권 2개 갖고 있어 대출 안 나올 줄 알았대. 그럴 때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거 전세자금 대출 나옵니다. 그리고 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요즘은 많이 알지만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주택이 9억 이상이 되면 이제 못 받는데 주택은 공시가 기준으로 많이 해요. 실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9억 미만일 때는 또 농협 같은 데는 대출을 해주고 그랬어요. 이런 이제 대출에 대해서도 계속 대출 상담사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실시간을 이것도 적응하는데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 신경 쓰고요. 거래 한두 건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잘 할 수 있습니다. 알 게 많죠. 또 세금도 아셔야 되고 또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네. 여기서 참고로 이제 세금 하니까 지금 양도세 중과가 1년간 유예됐잖아요. 이때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중과가 제외됐다 이것만 아시면 조금 곤란한 게 중과가 제외되면 여기 보시면 지금 양도소득세 이건 취등록세네. 양도소득세에서 중과가 보통 20% 30% 붙었잖아요. 2주택일 때 중과가 되면 기본 세율에도 20%가 붙고 3주택은 30%가 붙는데 예를 들면 세금이 20% 30% 빠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한 30%까지 붙어요. 빠져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0% 빠지면 이게 양도 차익이 줄잖아요. 가세 표준 대상 금액이 줄기 때문에 세금이 퍼센티지에 따라서 거의 한 1억 정도 더, 2억 내의 세금이 한 1억 정도로 줄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세무사한테 안 물어보고도 그런 걸 좀 잘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취등록세, 이런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하시잖아요.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거는 지등세 한 4.6% 나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뭐 주택은 얼마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뭐 빌라 얼마예요? 그럼 모릅니다. 찾아보지 마시고 빌라 보통 뭐 몇 억 이하는 1.1%.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표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담하면 반드시 현장으로 안내해야 되잖아요. 현장 안내할 때 한 3개, 5개 보여주는데 순서를 잘 정해야 돼요. 이게 제일 좋은 집을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제일 헌 집을 제일 나중에 보여줄 거냐, 제일 못난 집을 보여주고 제일 잘 된 집을 제일 마지막에 보여줄 거냐, 아니면 중간에 제일 계약할 만한 대상을 보여줄 거냐. 보통은 저는 중간이나 마지막에 넣고요. 처음에는 좀 집이 못한 거나 아니면 좀 좁은 집을 보여드리고 갈수록 근데 좋은 거 보면 그 다음에 다른 집 보면 무의미하니까. 근데 예를 들면 뭐 현장 방문하기 전에 내용을 다 알아야 그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지금 시간이 급해서 빨리 가야 돼. 그럼 제일 먼저 좋은 걸 보여줘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한 중간에 보통 제일 계약 가능성, 성사 가능성 높은 집을 보여주면 고객들이 거의 뭐 중간집 보고 그 다음 집은 안 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중간집 보고 그 다음 집 보고도 중간집을 계약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금 아까 받으라고 했잖아요. 보여주고 계약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안내할 때도 저희가 1시간 정도 같이 있습니다. 집 다 보여주는데. 근데 그 1시간 같이 있었는데 제 고객하고 우리 그냥 물건만 보여주는 부동산 사장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저는 1시간 사이에 벌써 뭐 엄청난 저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이 사장님 말만 믿고 그냥 계약하면 된다. 뭐 한 1년 정도 사귄 사람처럼 저희를 신뢰합니다. 그 정도로 그 1시간 동안 정말 걸어 다니면서 얘기들을 많이 해야 돼요. 아주머니들은 뭐 애가 몇이에요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별거 하면서 한 번씩 찔러요. 어디 사냐 이러면서 그 잡담 같지만 그 안에 다 뼈와 살이 되는 얘기들을 다 나눠서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고객 부담을 줄이면서 이제 이게 얘기들을 다 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뭐 물어보면 여기 보면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초보 공인 중에서 모른다 그러는 순간 저희가 아주 그냥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그냥 확인해 보겠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예를 들면 주차 대수 물어봐요. 기억이 안 나. 몰라. 이게 1.97대 1인지 아니면 2대 1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1.97대 1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지만 또 뭐 실제로 주차 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아파트들은 실제 법정 대수보다 주차 이 장소가 많아서 더 많이 확보해 놓거든요. 뭐 그런 것들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현장 매물의 단점을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단점을 보통 세입자들 집 보러 가면 이 집은 결로가 있다, 춥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세입자를 만나면 다음부터는 세입자한테 말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면 되고요. 그리고 단점 이런 거 결로 생기잖아요. 결로 생긴 거 알면 벌써 미리 임대인하고 얘기해서 페인트 도색하고 창문 이렇게 열고 통풍시키라는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화장실 상태 중요하니까 일부 교체할 수 있도록 주인하고 벌써 미리 얘기해 놓는다거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싱크대 같은 경우도 교체 주기는 안 됐는데 뭐 수리할 게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소비자들은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해 줘야 됩니다. 아까 안 좋은 임차인이 침묵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현장에 가면 부부가 같이 왔을 때 제일 좋은 타이밍이고요. 남자 혼자 온 거는 거액 성사 확률 한 10%밖에 안 됩니다. 거의. 뭐 보고 나서도 와이프가 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가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와이프가 봤어요. 나중에 남편하고 같이 올게요. 거의 성사 안 돼요. 보통 와이프가 보면 진짜 집에 마음이 들면 여보 계약할까?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사치레로 하는 말은 걸어 넘기면 좋겠습니다. 네.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늦었는데. 이게 보시면 제가 아까 그 로얄층만 저희들 무조건 좋아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50대 이상은 10층 이상을 선호 안 해요. 보통 50대 뭐 나이 드실수록 10층 전후로 좋아하고요.
그리고 30대, 40대는 또 10층 밑으로는 좀 안 좋아해. 대부분 막 고층 올라가면 막 좋아해요. 그리고 저층은 절대 안 한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 있는 집은 또 1층 선호하겠죠. 그리고 층간소음 예민하시면 탑층 선호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저희한테는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 거래 안 되는 집도 없고 거래 안 되는 상가도 없고요. 다 잘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풀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